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12일 마감 시황과 유럽 증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5%, 코스닥은 1.36%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하락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가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분이 지적되어 있고요. 또한 장중에는 1200원을 돌파한 높은 원달러 환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워낙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외국인에 의한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거래소에서는 8,245억 원, 코스닥에서는 1,653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순매도로 포지셔닝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의류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유가 및 원자재 관련된 일부 종목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7만 원을 깨고 6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간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부분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도 규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의 반등 원인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의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되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상승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의 대부분의 증시도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업종별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에너지 화학과 철강 종목만 일부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에는 이제 미국의 CPI, PPI, 중국의 CPI, PPI 등 여러 물가 관련된 지표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관망세로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지는 의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는 둔화되고 그럼 기업이 벌 수 있는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신규 판매라는 건 저조해질 거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부분에서는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낮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전망이 계속해서 낮춰질 것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나쁘다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이 나올 때는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왜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 두 가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용어 위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내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금통위가 있었고요. 금통위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동결보다는 이제 그 관련된 금통위의 의견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11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사를 해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대한 매수세도 굉장히 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각 국마다 이제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이 상위 종목은 대부분 다 약세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이한 점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공장을 발표하는 이슈가 있어서 약간 그것이 호재로 작용해서 4.1% 오늘 상승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통위 발표 결정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차적으로 일단 기준금리는 0.75%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직전이었던 지정 금통위 8월에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물가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석유라든가 유가라든가 서비스 가격 부분에서 계속 이제 상승이 일어나서 지금 2%대 중반의 물가 상승이 현재 점쳐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가는 올라갈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는 국내 경제는 조금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가 현재 견조한 상태이고 수출이라든가 신규 투자 관련된 내용도 계속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그대로 8월 전망 그대로 4%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그 다른 외국의 이슈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대출 총량제 제한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이제 누적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우려를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계속 이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 대부분 다 지금 상당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슈를 찾아보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한국의 증시에서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의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 커져서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유로 하나 지목된 것은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또다시 이제 그 중국의 헝다 그룹의 이제 부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제한시켰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왜 헝다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원래 오늘로 또 예견되어 있었던 달러 회사채에 대한 이자 납부를 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 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 우려가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슈는 조금 생각해보자 계속해서 지금 헝다 이슈가 발발한 이후로 신흥국 채권에 대한 해외 자금이 지금 계속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채권은 시장에서 이제 꺼려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신흥국에 대한 환율 부분에 관해서 또 연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신흥국의 환율은 계속해서 낮춰지는 거고요. 자금이 돌지 않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도세는 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꼭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큰 흐름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같이 신흥국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나빠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총 지난 3주 동안 3번의 달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필요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3번의 이자를 다 지급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이제 그러한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디폴트 선언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볼 우려가 커진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국 채권 투자에 대한 계속해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흥국 증시에는 더욱 부정적 이슈가 된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 모두 다 지금 하락세고요. 반면에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년물 단기물 금리와 지금 10년물의 금리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소폭으로 그냥 보합세에 현재 멈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상품을 보시게 되면 현재 다시 또 이제 미국 텍사스 원유가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브렌트 오일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반등하는 그런 좋은 시그널은 현재 없다라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